남해 끝자락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물결이 푸르다 하여 청팔이라 불렀습니다. 이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늙은 어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만석과 그의 아내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어서부터 이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최만석은 성실한 어부였고 이씨 부인은 부지런한 아낙네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들에게 한 가지 복을 주지 않았으니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바다 용왕에게 100일 기도를 드렸고 산신령께 1001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도했고 점쟁이를 찾아가 점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두 사람 모두 40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바라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가끔 마을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 복이 없는 걸까요? 그런 말 마시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요. 최만석은 아내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도 똑같이 아팠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집을 단단히 했습니다. 최만석도 그물과 배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솔 부는 바람이었지만 점점 거세졌습니다. 자정이 넘자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여보, 무섭지 않소? 최만석이 물었습니다. 무섭긴요. 이런 날씨야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요. 이씨 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라 태풍쯤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의 태풍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파도는 집 근처까지 밀려왔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최만석 부부는 밖으로 나가 피해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집은 크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이 엉망이었습니다. 나무가 뽑혀 쓰러져 있었고 배 몇 척은 파손되었습니다. 여보, 나는 바닷가에 나가 그물을 확인해야겠소.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직 파도가 높을 텐데요. 이씨 부인이 걱정했습니다. 최만석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해변에는 온갖 쓰레기가 떠밀려와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 부서진 배의 잔해, 물고기 사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물을 확인하던 최만석은 멀리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사이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물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작은 괴짝이었습니다. 해초와 나뭇가지에 얽혀 바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괴짝을 끌어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괴짝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틈새마다 기름종이가 발라져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버린 걸까? 최만석은 괴짝을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혹시 귀중품이 들어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괴짝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최만석은 깜짝 놀라 황급히 괴짝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괴짝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괴짝 안은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최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살같이 하얗고 눈이 또렷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최만석은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여보, 큰일 났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이씨 부인이 나오다가 아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어디서 나신 아기예요? 바닷가의 상자에 담겨 떠내려왔소. 살아있소. 아직 살아있단 말이오. 최만석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황급히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를 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씨 부인은 아기를 방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마을 아낙네에게 부탁해 젖을 먹이니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아이요.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누가 키우겠소? 최만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디선가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파도에 떠밀려온 아이요. 부모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요. 분명 사연이 있을 것이요. 두 사람은 괴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비단 보자기 외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가 있었는데 안에는 은자 10량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하신 분께 부디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혜란입니다. 바다해의 난초란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15이 되는 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혜란이라. 바다의 난초. 이씨 부인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우리 딸로 키웁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럽시다. 우리 딸 혜란이로 삼읍시다. 그날부터 최만석 부부는 혜란이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신기해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최서방 하늘도 무심치 않구만. 평생 자식 복이 없더니 이렇게 딸을 주시다니. 그러게 말이요. 정말 감사한 일이요. 혜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신기하게도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한두 번쯤 열병을 앓거나 배탈이 나는데 혜란이는 항상 건강했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는 벌써 또래보다 말을 잘했습니다. 5살이 되자 글자를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훈장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한번 가르치면 열을 압니다. 천재요, 천재. 7살이 되자 혜란이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혜란이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시를 짓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짓고 글씨를 쓰게 하면 가장 단정한 글씨를 썼습니다. 하지만 혜란이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바다를 보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바다 보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너무 오래 있지 말고. 혜란이는 거의 매일 밤 바닷가에 나가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석 부부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이가 다치지 않고 돌아오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씨 부인이 몰래 혜란이를 따라갔습니다. 혜란이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혜란이는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노래였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가락이었고 말도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물고기들은 해란이 주변을 빙빙 돌며 헤엄쳤습니다. 심지어 돌고래까지 나타나 재주를 부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음 날 이씨 부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해란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지만 우리 딸인 건 변함없지 않소? 그야 물론이지요. 하지만 혹시 그 편지에 쓰인 대로 15살이 되면 진짜 부모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최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키웁시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해란이는 어느새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였고 가장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된 해란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니? 바닷속 궁전이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궁전이었어요. 진주로 만든 기둥과 산으로 만든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나타나서 저를 불렀어요. 뭐라고 하셨니? 돌아오라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해란아, 넌 혹시 내가 우리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니? 해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제 진짜 부모예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씨 부인은 해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우리 소중한 딸. 하지만 그 뒤로도 해란이의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바닷속 궁전의 꿈을 꾸었고 여인은 계속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해란이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최만석 부부는 걱정이 되어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같소. 그해 겨울 해란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15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해란이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나간 것입니다. 해란아, 어디 가니? 이씨 부인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해란이는 바닷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란아, 정신 차려. 하지만 해란이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만석이 달려와 해란이를 붙잡았습니다. 해란아, 정신 차려라. 그제야 해란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다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최만석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해란아, 괜찮다. 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날 밤부터 최만석 부부는 교대로 해란이를 지켰습니다. 밤새 깨어있으며 딸을 지켰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해란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만 지나면 15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상선치고는 너무 화려했고 군선치고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14살 된 해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란이를 아는 걸까? 누구신데 해란이를 찾으시오? 저희는 남쪽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해란 공주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공주? 무슨 소리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최만석 부부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혜란이를 데리고 마을 어귀로 갔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혜란이를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공주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부의 딸입니다. 혜란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공주님은 우리나라의 공주님이십니다. 14년 전 역적들의 모함으로 왕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공주님을 살리기 위해 바다로 보냈습니다. 이제 역적들은 모두 소탕되었고 왕께서 공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단옷의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왕비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공주님을 그리워하며 매일 바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혜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만석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혜란이는 양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 진짜 부모님이 계세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이요. 비단옷의 사람이 최만석 부부에게 절을 했습니다. 공주님을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왕께서도 크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보답은 필요 없소.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혜란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요. 아버지. 혜란이가 울먹였습니다. 혜란아, 내가 공주라니. 아버지는 몰랐구나. 아버지, 어머니,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이곳이 제 집이에요. 하지만 이씨 부인이 혜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란아, 가야 한다. 내게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단다. 내 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잖니. 하지만 어머니,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혜란이는 양부모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혜란이는 배에 올라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혜란이는 양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돌아올게요. 저는 이곳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다음 날 아침 배가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혜란이를 배웅했습니다. 혜란이는 배 위에서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만석 부부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만석 부부의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혜란이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이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잘한 거요. 혜란이는 공주니까 그 아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거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혜란이는 15이 되었습니다. 편지에 쓰인 그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다시 배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혜란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중 복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 착한 눈빛의 혜란이었습니다. 최만석 부부는 달려가 혜란이를 안았습니다. 혜란아, 왔구나.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혜란이와 함께 온 사람들이 마을 한가운데 큰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왕께서 명하셨습니다. 공주님을 키워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음식과 술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혜란이가 선포했습니다. 저는 공주이지만 이곳이 제 진짜 고향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마을 분들께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큰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도 생겼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구도 커졌습니다. 큰 배들이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최만석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혜란이가 준 약을 먹자 두 사람은 점점 젊어졌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3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보,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이요? 정말?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부인께서 임신하셨습니다.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던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혜란이가 찾아왔을 때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혜란아, 내 동생이 생길 거란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기뻐요. 혜란이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10달 뒤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최만석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혜산이라 지었습니다. 바다해의 매산이었습니다. 바다가 준 딸 혜란이, 그리고 바다와 산이 준 아들 혜산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혜란이는 왕국으로 돌아가 훌륭한 공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양부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혜산이는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혜란이 누나를 자랑스러워했고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최만석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마을도 번창했고 사람들도 모두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최만석이 이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날 밤 태풍이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지요. 혜란이를 만나지 못했을 거요. 혜산이도 낳지 못했을 거고요. 그러게요.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최만석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때로 가져가지만 때로 선물을 주기도 하는군요. 맞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 소리가 마치 노래 같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노래, 축복한다는 노래. 그날 밤 혜란이가 다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신랑이 될 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 잘 됐구나. 그리고 혼례는 이곳에서 올리고 싶어요. 제가 자란 이 바닷가에서요. 최만석 부부는 감격했습니다. 혜란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에요. 여기서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석 달 뒤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왕과 왕족들이 모두 마을로 왔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혜란이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혼례식장으로 걸어갈 때 양쪽 팔에는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친아버지인 왕이, 오른쪽에는 양아버지인 최만석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키워주셔서. 왕이 최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훌륭한 딸을 주셔서. 두 아버지는 서로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다에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푸른빛, 금빛, 은빛. 온갖 색깔의 빛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건. 사람들이 놀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이 보였습니다. 진주로 만든 기둥과 산호로 만든 문이 있는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혜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왕님. 혜란이가 속삭였습니다. 여인은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아, 너는 바다의 딸이다. 동시에 육지의 딸이기도 하다. 너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행복하거라. 빛이 사라지고 환상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혜란이는 양부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우리 딸.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모두를 축복하는 자장가. 그날 이후로 마을은 더욱 번영했습니다. 혜란이는 두 나라를 오가며 평화를 지켰습니다. 육지의 나라와 바다의 나라 사이에 우정이 싹텄습니다. 최만석 부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딸 혜란이와 아들 혜산이를 보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늙은 최만석은 가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바닷가에서 상자를 발견했던 그날을. 여보, 그날 만약 그 상자를 그냥 지나쳤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우리의 행복은 그날 시작되었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감사한 일이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냈습니다. 그 파도는 때로 거칠었고 때로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아주 늙은 최만석 부부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소. 그래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고 싶소.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에서 혜란이가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된 혜란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되었어요. 그래, 가자꾸나. 최만석은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혜란이가 양쪽에서 두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최만석은 뒤돌아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바다여.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어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만에요. 당신들이 그 선물을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란이의 자손들은 대대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누가 자신들을 키워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우리는 바다에서 왔지만 육지에서 자랐단다.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사랑으로 성장했단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 마을에서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야, 너도 바닷가에 무언가 떠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니?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구해줘야죠. 최만석 할아버지처럼요. 할머니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란다. 파도는 오늘도 밀려옵니다. 그 파도 소리에는 여전히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과 축복의 노래가.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